안녕하세요. 내 인생 치과 외과 원장 신창호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이 목적은 거의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나는 거, 그리고 통증, 감염, 이런 거를 부종, 이런 걸 막기 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수술의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, 꺼지를 자꾸 바꾸는 게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 꺼지에 피가 묻잖아요. 그 피 자체의 어떤 지혈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, 지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, 꺼지를 자꾸 바꾸면은 거기에 계속 피가 이제 계속 묻은 걸 바꾸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좋지 않은 거죠. 그래서 같은 꺼지를 가급적이면은 잘 물고 있되 압박 지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꽉 물고 계셔야 되세요. 또 너무 또 꽉 물으시면 또 임플란트 수술한 데는 상처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수술하고 다시 꼬매고 그 상태에서 꺼지를 너무 꽉 무시면 또 이게 그거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좀 벌어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, 사랑니를 뽑았을 때랑 좀 다르게 임플란트 수술하고 난다면은 꺼지를 너무 꽉 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그냥 그 절개한 부위에서 조금 스며 나오는 피를 막아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살짝만 물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보통 48시간을 보통 말씀드려요. 48시간. 왜냐면은 보통 모든 수술을 했을 때는 첫날, 수술한 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 48시간 동안이 제일 많이 붓는 시기거든요.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시기인데, 그래서 48시간 얼음찜질을 잘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그리고 얼음찜질을 잘 하시면은 그 붓기가 좀 덜 붓기도 하고, 당연히 덜 부으면은 통증도 덜 하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얼음찜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보통 환자분들이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조금 소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얼음찜질을 잘 안 하시면 좀 많이 붓고 통증이 좀 더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주무시고 나면 보통 많이 붓는 이유가, 자는 동안에는 얼음찜질 못 하는 것도 있고, 누워있으니까 피가 이제 더 쏠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면 더 많이 부어서 보통 수술하고 그 다음날 많이 붓는 거를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입안에는 상주하고 있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, 저희가 보통 그 약에는 항생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항생제도 드시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항생제를 드시는 게 이제 좋은데,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안 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감염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아프지 않더라도 그 약은 최소 3일에서 5일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게 꼭 좋습니다. 뼈 이식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붓고 피나고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뼈 이식을 아예 안 한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아플 가능성이라든지 부을 가능성이 좀 덜하긴 한데, 그 사람마다 이거는 좀 너무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덜 붓게 하는 약을 이렇게 처방하기도 하고 하는데,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한도 내에서는 너무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붓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잘 그러지는 않고, 그냥 일반적인 그냥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 이 정도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붓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음찜질 하는 게 제일 효과는 좋고, 이틀 동안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수술 부위는 혀나 손으로 건드리지 마시고, 당연히 수술한 부위로 식사 안 하시는 게 좋죠. 그 부위로 식사하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. 요거는 이제 상악동 거상술 하신 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. 재채기나 기침은 입을 벌린 채로 하십시오. 재채기나 기침을 입을 딱 할 때 입을 딱 다물면 그 압에 의해서 상악동 거상술한 그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아주 가능성은 낮지만 간혹 있기 때문에, 이제 코를 세게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좀 이제 할 때도 입 벌리고 하셔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이거는 이제 아래턱뼈에 임플란트 심은 경우는 의미는 없죠.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, 그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이제 혈관 수축 효과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유되는데 혈류가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, 당연히 혈류 공급이 안 되면 상처도 안 좋고 감염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, 그리고 담배에는 온갖 이제 안 좋은 화학 물질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그 열기, 그런 것들, 담배 필 때 그런 것들이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입안 조직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, 좋은 건 이제 눈곱 하나마치도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담배는 금연은 당연히 알고 계신데, 이제 음주는 이제
물어보시는 데 좀 많으세요. 한 잔 정도는 괜찮죠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느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?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술을 드시는 거는 이 술 드시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. 담배는 이제 직접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, 술은 이제 술을 드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. 많이 드시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, 그럼 이제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 있고, 그리고 술을 드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에 혈류량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술한 당일날에 그 다음날은 네, 좀 안 드시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날, 그 다음날은 거의 안 드세요. 근데 이제 한 3, 4일 정도 되면 이제 아픈 것도 거의 좀 없어지고, 그러니까 이제 술을 드시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,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술은 이렇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음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,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실제로 치과대학 다닐 때도 저희가 학생 때 이제 그 병원 선배들이랑 이제 술을 가끔 자리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어쩔 때는 막 그 학생이 저 사랑니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뭐 이렇게 뭐 오늘 뽑았어요. 뭐 어제 뽑았어요. 그러면은 그때 막 이 선배들은 괜찮아, 다 알코올로 소독돼 이러면서 그냥 치과대학 다닐 때도 사실 저희들이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걸 마시면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킨다,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음주에 대해서는 너무 과음은 하지 말아라. 근데 여기는 절대 삼가주세요 이렇게 써있긴 해요. 네. 그 주변은 다 당연히 해도 되는데, 그 상처에 너무 벌어지지 않는 정도만 세게 안 하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제 아예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,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앞치아 정도, 그 주변은 해주신 게 더 오히려 좋죠. 왜냐면 거기 플라그가 많이 쌓이면 오히려 그거를 해서 이제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. 주의사항은 뭐 일반적인 그런 주의사항들이에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특별한 거는 없고, 결국은 통증, 그리고 부종, 붓기, 그리고 출혈,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감염, 이런 거에 관련된 주의사항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것들이지 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주의사항 좀 잘 지켜주시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뭐 임플란트가 요즘에는 거의 99% 이상 다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,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